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고갑수입니다. 자, 회원님은 잘 있었죠. 이제 봄도 오고, 이제 벚꽃도 피고, 마음이 이제 설레일 때가 왔는데, 우리가 마음이 설리면 안 됩니다. 약간의 긴장도 좀 필요할 때가 좀 이 시점인 것 같아요. 이제,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참 많이 지났네요. 자, 오늘은 142페이지 바로 제4절 등기소 등기간 등기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등기소 등기간 등기부에 대해서 왜 나오느냐, 우리 바로 개념 자체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동산 등기라는 개념부터 우리가 잡아보자고요. 자,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바로 등기소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등기소. 누가 해주는 겁니까? 대표적으로 등기관이 해줘요. 등기부라는 공적 정부에 반하는 것, 바로 기록하는 것, 바로 여기에 부동산 등기 개념이 되겠죠. 자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 정부에 반하는 것, 기록하는 것. 여기 이제 부동산 등기 개념이 되고요. 여기에서 등기부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우리 세 부분으로 편성되어 있죠. 그래서 표제부라는 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가구라는 게 편성이 되어 있고 얼굴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반 등기부는 몇 부분으로 편성되어 있다? 세 부분.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몇 부분? 네 부분으로 편성이 됐다고 이미 우리 등기법 기초자료에서 우리 이미 한번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표제부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표제부, 이거는 사실관계를 우리가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가구는 뭡니까?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의 권리로서 대표적으로 이거는 무슨 관계를 나타내고 있죠? 권리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하니 등기부라는 공적 정부에 기록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의의가 나오고요. 그럼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하니 등기부라는 공적 정부에 표제부, 가구, 얼굴을 많은 것, 기록하는 것,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하니 등기부라는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많은 것, 기록하는 것. 그러면 우리 대표적으로 등기소에 대해서 몇 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등기소에 대해서는 우리 세 가지 논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등기소란 그래서 세자 우리 부팅해 놓고요. 그럼 첫 번째 등기소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바로 관할의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관할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관할의 문제. 관할은 어떻게 이제 지정이 되고 관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할의 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관할의 변경. 자, 세 번째는 누가 누구를 하는지 대표적으로 주체권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할의 문제, 요거의 첫 번째, 요 논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등기소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8회 때하고 대표적으로 13회 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 8회 때 우리가 출제된 게 대표적으로 요거죠. 자, 여기 이제 구로구라는 게 있어요. 구로구. 여기가 대표적으로 안양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A가 구로구에 집을 졌다. 어디에다 등기합니까? 대표적으로 구로구에다 등기해주고 구로 등기소죠. B가 안양시에다 집을 졌으면 안양시 등기소에다 등기해야겠죠. 그러면 관할의 문제는 원칙이 뭐냐? 관할의 문제는 자, 원칙이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디나? 대표적으로 부동산 소재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에 우리가 하게 되고요. 자, 예적 측면으로서 꼭 이런 측면이 있다고요. 우리가 형님들 아니면 더 배움 해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거는 이런 사람 때문에 그래요. 구로구 안양시 적경지역에다 이렇게 집을 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A씨라는 사람은 안양시에도 등기를 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구로구에 등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걸 관할을 지정해줘야 돼. 그러면 관할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런 측면이죠. 자, 안양시는 지방법원 소속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이 되죠. 그럼 랭킹이 이쪽으로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보다 랭킹이 높으니까 얘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이 정하면 돼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서울고등법원장이 관할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어요. 체급이 같으면 같은 체급인 사람이 정하면 되고, 그러면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A적 측면으로서 대법원장이 관할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상급법원장이 관할을 지정한다. 그래서 상급법원장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 관할의 문제에서 원칙은 부동산 소재지요. 예외적으로 상급법원장이 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구로구에다 집을 졌죠. 구로구에다 집을 졌는데 안양시에다 신청하면 이거는 대표적으로 간할 위반 사유로서 29조 1호 사유로서 당연무효, 직감말소 뭐의 대상이 되죠. 대표적인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자, 관할의 변경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관할의 변경은 어떤 경우냐? 그러면 여기가 이제 구로구예요. 구로구가 있죠. 여기가 안양시예요. A가 구로구에다 집을 졌어요. B가 안양시에다 집을 졌으면 안양시 등기소에다 등기를 해주겠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요 안양시 이렇게 관할 행정구역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안양시 등기소에서 구로구 등기소로 이송하는 것, 이게 바로 관할의 변경이라고 그러고, 그럼 결론적으로 관할의 변경이라는 것은 자, 구관할 등기소에서 대표적으로 신관할 등기소로 이송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런다? 관할의 변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자의 변신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무죄라고 그랬어요. 그럼 변하면 뭐다? 신. 변경 등기는 대표적으로 신관할 등기소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구관할 등기소에서 변경 등기하고 신관할 등기소에 이송한다. 이러면 X가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첫 번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 줘야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서울에는 이제 신사동이 3개가 있어요. 강남구 신사동이 있고, 은평구 신사동이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관악구 신사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사동이 서울에 3개, 놀란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면 서울시 관악구 신림사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신림사동이 자 서울시 관악구 신사동으로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신림사동에서 신사동으로 바뀌어봐요. 행정구역을 변경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어차피 관악등기소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행정구역 변경입니다. 그러면 행정구역 변경은 대표적으로 행정구역 변경은 언제나 관할의 변경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면 틀려요. 행정구역 변경은 대표적으로 관할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관할의 변경과 관련돼서 두 가지 현점을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 이제 기본서 142페이지 바로 1 등기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짝 확인을 해놓자고요. 1번의 등기소에서 첫 번째 관할의 문제라는 게 문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대표 관할의 문제에서 관할 등기소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서 등기 사물을 원칙적으로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거기에다 줄 서놓으세요. 부동산 소재지를 포인트로 잡고 자, 이번에 부동산 소재의 관할 등기소의 불일치 요게 나와 있네. 그래서 이연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럼 세 번째 상급법인장이 관할을 지정한다. 그 정도 의미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이제 주체권자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143페이지 맨 위에 그러면 관할의 임권자가 나와요. 그래서 등기사무의 임 줄쳐놓고 대표적으로 대법원장 그래서 두 번째 줄 딱 줄쳐놓으세요. 자, 관할 위반으로서 관할 위반은 29조 1호죠. 1호로서 1호 줄쳐놓고 절대적 무효 그래서 절대적 무효가 되고 직권 말소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관할 위반 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관할의 변경에서 신관할 등기소, 즉 구관할 등기소에서 주관할 등기소, 그게 종전 관할 등기소가 되겠죠. 그래서 신관할 등기소로 이송하는 것, 이게 관할의 변경이 되고 변경 등기는 대표적으로 뭐다? 변신이라는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관할 등기소에서 이루어진다. 3번에 이제 맨 밑에 143페이지 가로 3번에 등기사무의 정지권자라는 게 나와요. 등기사무 정지권자는 대표적으로 뭐냐?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끝에 봐봐요. 대법원장 조정하세요. 대법원장 일정 기간을 정해서 등기사물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우리 대법원장이 업무를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업무를 봤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하자 있는 등기부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29조 2호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로서가요. 당연무효, 직권말소 뭐의 대상이 된다? 이 신청의 대상이 된다. 그 정도는 우리 등기소와 관련돼서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44페이지 첫 줄에 가면 바로 등기소, 등기사무 정지권자와 관련돼서 그 의미를 한번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관할의 문제로서 원칙 그러면 어디? 부동산 소재지. 자, 예적으로 상급법원장이 관할을 지정하게 되고요. 관할의 변경과 관련돼서 구관할 등기소에서 신관할 등기소로 이송하는 것. 이게 바로 관할의 변경으로서 여자의 변신은 무죄. 그래서 변신 잡아놓고요. 행정구역 변경은 언제나 관할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면 뭐예요? 관할의 변경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면 X가 됩니다. 자, 등기사무 인권자는 누구냐? 바로 짱이죠. 오야봉이 그 대법원장이 해야 되고요. 등기사무 정직권자는 대표적으로 대법원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44페이지 바로 등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등기관과 관련돼서 우리 또 한번 자, 등기관은 뭡니까? 바로 뭐자가 돼요? 세자가 되죠. 그러면 첫 번째 논점이 뭐냐? 첫 번째 논점은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누구냐? 등기관은 누가 지정, 발령을 내리느냐? 이게 하나의 논점이 돼요. 자,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대표적으로 뭐냐? 이거는 지방법원장. 자, 지방법원장. 자, 지방법원장 또는 대표적으로 지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장이다. 그러면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누구냐?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 이렇게 연결을 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바로 재척사유죠. 재척사유 그러니까 재척이 뭐냐? 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척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주셔줬어요. 그래서 업무처리 제한사유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업무처리 제한사유가 대표적으로 이게 과거의 재척사유에 이러이러한 번이 자, 업무에서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척이다. 빠져라 하는 거죠. 빠져라. 그럼 업무처리 제한사유와 관련돼서 누가 빠지냐? 바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자기 배우자, 4천 이내의 친족, 4천. 당속은 몇 촌입니까? 바로 5촌이 되죠. 그럼 당속은 업무 처리 제한 사유에서 제외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업무 처리 제한 사유 위반되더라도 위반 효과는 어떠냐? 위반 효과는 무효는 아니라는 거예요. 위반의 효과는 자, 무효는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의미가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업무 처리 제한 사유와 관련돼서 우리 한번 확인을 할 거고요. 자,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요걸 우리가 줘야죠. 자, 등기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다. 자, 공무원이면 대표적으로 무슨 책임으로 가느냐? 국가배상 책임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배상 책임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는 대표적으로 배상 규정이 없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관과 관련돼서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등기관과 관련돼서 첫 번째 보시죠. 자, 등기관이라 하면 지방법원장, 지원장 지정을 받아서 그래서 밑줄 딱 끊어요. 그래서 지방법원장, 지원장. 그러면 등기사무 정직,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누구냐? 대표적으로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되고요. 자, 등기사무 처리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의미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등기사무 처리와 관련돼서 특히 1번에 또 나오죠. 자, 합격하여 시행한 책경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 중에서 지방법원장, 지원장. 자, 밑줄 다 끊어놓고요. 자, 가로 3번에 관련돼서 업무 처리 제한과 관련돼서 이거는 별표 하나 좀 해놓으세요. 과거에 재척사유였는데 업무 처리 제한 사유라고 명칭이 바뀌면서 그냥 약간 보강을 해놨어요. 자, 등기는 자기 배우자 또는 4천 이내의 친족이 등기 신청인일 때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승연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 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있으면 등기할 수 없다라는 것. 자, 배우자가 끝난 관계 후에도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이 말은 우리 업무 처리 제한 사유와 관련돼서 시제는 과거도 포함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144페이지 맨 밑에 제한 위반의 효과는 무효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자, 맨 오른 145페이지 첫 줄에 가서 실체 관계가 일치한다면 그대로 유효하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의 등기관의 책임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등기관 책임. 등기관의 책임은 우리 국가 배상 책임으로 가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개상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자, 동그라미 3번과 관련돼서 꼭 확인을 해두세요. 자, 등기관이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국가는 등기관에게 구상할 수 있다. 구상권에 관해서는 고의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라는 거. 그 정도 의미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145페이지가 관련돼서 맨 밑에 등기간은, 그러면 이 정도는 우리 한번 꼭 정리해 둬야 됩니다. 자, 등기간에 대해서. 자, 우리 등기부와 관련돼서는 한번 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표제부. 우리 이제 복습입니다. 표제부고요. 여기 이제 가구고요. 가구. 그 다음에 얼구가 되죠. 얼구.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부의 종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진다.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나눠지고요. 건물 등기부로.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등기부란 개념이 나오죠. 등기부란. 그러면 등기부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있다. 등기부란 표제부, 가구, 얼구 몇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래서 편성 이렇게 의미를. 그러면 등기부란 표제부, 가구, 얼구 몇 부분 세 부분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등기부의 개념을 잡았으니까 그러면 요 각각을 뭐라냐? 표제부, 가구, 얼구 각각을 뭐라 그래요? 이걸 등기 기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등기 기록이란 각각의 정보 자료를 말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등기 정보 자료를 이걸 뭐라 그래요? 바로 등기 기록이다. 그러면 표제부도 한 기록, 가구도 한 기록, 얼구도 한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등기 정보 자료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1부동산 1등기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1등기 기록주의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등기부는 부동산으로 편제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바로 대표적인 무슨 편성주의다. 그래서 물적 편성주의라는 게 탄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편성주의? 대표적으로 물적 편성주의다. 그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자, 요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예요? 전산 등기부가 되겠죠. 그럼 전산 등기부란 바이러스를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요 파일을 복사해 놔야 돼. 이게 대표적으로 이걸 등기부 부본 자료가 됩니다. 똑같은 파일을 복사하는 게 등기부 부본 자료다. 그러면 등기부 부본 자료란 뭐냐? 요 등기부를 똑같이 복사하는 것. 그래서 보조기억장치. 이게 대표적인 보조기억장치가 대표적인 등기부 부본 자료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또 대표적으로 요 가꾸는 요 표제부는 권리입니까? 사실입니까? 대표적으로 사실이 되죠. 요거는 뭐다 갖고 올거는 바로 권리가 되겠죠. 그래서 권리의 등기로서 여기에 대한 증명서가 바로 권리증이 되죠. 그래서 권리증. 이 권리증이 대표적으로 뭡니까? 이게 등기필 정보라는 게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등기필 정보가 일명 권리증으로서 등기필 정보의 작성과 관련돼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필 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등기관이 확인해주는 확인 정보,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등기필 정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확인하는 정보가 대표적인 등기필 정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가 잡을 거는, 자, 그러면 등기 기록에 대해서 개념을 잡았고요. 등기부란 개념을 우리가 잡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등기부 부본 자료라는 개념을 잡았고, 대표적으로 등기필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래서 여기는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됨으로써 대표적으로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하고 있고요. 자, 가꾸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으로서 요거는 60일의 등기를 강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대표적인 명의신탁에서는 대표적으로 3년의 등기를 강제하고 있다. 그래서 요 관계가 완전 머릿속에 입체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등기부란 그러면 표제부, 가구, 얼구 세 부분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등기 기록이란 등기 정보 자료를 등기 기록이다. 그러면 등기부 부본 자료가 뭐냐? 대표적으로 보조 기억 장치, 등기필 정보,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된 경우 등기관이 확인한 정보가 대표적으로 뭐가 되느냐? 등기필 정보라는 거예요. 자, 145페이지 가서 밑에서 세 번째 등기부란, 그러면 두 번째 편성 키워드 자고요.
등기 기록이란 한 개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관한 거기에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등기 정보 자료 이게 대표적인 등기 기록이 되겠고요. 그래서 등기부란 등기부와 등기 기록의 개념을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한 개의 부동산의 1등기 정보자면 된다. 그래서 1부동산 1등기 기록 대표적인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146페이지에 가로 2번 물적 편성주의라는 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기 기록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이미 다 배웠죠. 140 등기 기록의 양식과 관련돼서는 표제부, 각구, 얼구 세 부분으로 편성되어 있다라는 거. 그거는 우리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몇 페이지로 가냐면 150페이지로 갑니다. 자, 우리 150페이지 가니까 가로 3번에 등기부의 보존 관리라는 게 있어요. 특히 등기부의 보존과 관련돼서 보존 반출과 관련돼서 꼭 확인해 줄 거는 우리 등기 기록의 반출 가능 여부를 우리가 도표로 딱 해놨습니다. 특히 우리 등기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자, 등기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등기 기록이란 등기부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여기는 부속 서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150페이지에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재지변이다. 자, 천재지변이 있고요. 자, 법원의 명령이 있고요. 법원의 명령에 있어서 법원의 명령 대표적으로 검사의 압수라는 게 있어요. 검사가 압수하는 거. 그래서 검사의 압수. 자, 등기부에 대해서 천재지변 반출이 가능합니다. 부속서류에 대해서도 반출이 가능하고요. 법원의 명령 이것도 반출이 등기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명령은 반출할 수 없어요.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반출할 수 있고요. 검사는 등기부에 대해서 검사 압수할 수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검사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거에 바뀐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50페이지 거기 도표가 하나 있죠. 그거는 꼭 좀 기억을 부탁드립니다. 자, 151페이지에 우리가 연구보존장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연구보존장부 오른쪽에 잘 정리해놨죠. 그래서 우리 연구보존장부와 관련돼서 우리 올해 3월달에 감정평가서 문제에도 연구보존과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되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꼭 잡아놔야 됩니다. 자, 기억의 신탁업무라는 게 있고요. 신탁업무 연구보전. 그 다음에 도면담보 목록, 공동담보 목록 연구보전, 도면 연구보전. 그 다음에 매매 목록은 연구보전. 그래서 대표적인 연구보전 장부에 대해서 특히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의미를 한번 잡아두시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152페이지 가로 5번에 등기부의 공개라는 게 있어요. 등기부의 공개와 관련돼서 특히 이 등기부의 공개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종착지정과 머리를 잘 기억을 못해요. 그거와 관련돼서는 우리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자고요. 자, 152페이지 도표가 하나가 있죠. 바로 이제 자, 대표적으로 이제 등기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 대표적으로 이제 부속서류라는 게 있습니다. 부속서류.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열람이라는 게 있고요. 열람이라는 거, 발급이라는 게 있어요. 발급.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본다면 등기부의 열람 발급, 그 다음에 부속서류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정립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등기부에 대해서 자, 봅시다. 자, 등기부는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발급도 가능해요. 근데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안 돼요. 특히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라는 거. 이해관계인. 자, 발급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등기부와 기타 부속서류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자, 등기부는 누구든지 열람 발급이 가능해요. 근데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열람도 이해관계자만 속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관계인만 열람 신청할 수 있고요. 발급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이제 뭐예요? 부속서류에서는 발급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의미가. 그래서 여기 이제 등기사항 열람과 증명 나와 있죠. 그래서 열람. 등기상 증명서의 발급. 그래서 등기 기록과 관련돼서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가능하다. 자, 등기상 증명서도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가능합니다. 그러면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자의 청구했을 때만 가능하다. 그거 한번 포인트 잡아야죠.
발급은 X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측면에 대해서 꼭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자, 153페이지 3번에 이제 등기사항 증명세 발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특히 규칙 29조와 관련돼서 등기사항 증명세의 종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등기사항 증명세의 종류는 전부 증명사 두 종류가 있어요. 말소사항 포함하고 현재 유효사항이라는 전부 증명서가 있고요. 자, 일부 증명서에는 특정인 지분이라는 게 현재 수의 현황이라는 게 있고 지분 취득 이력. 그래서 일부 증명서는 세 종류. 전부 증명서는 대표적으로 두 종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 둘 거. 자, 무임 발급기와 관련돼서 특히 3번으로 한번 가보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무임 발급기에 대해서 무임 발급기가 대표적으로 뭡니까? 이게 자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임 발급기는 누가 설치 장사하느냐? 이거는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법원 행정처장이 되고요. 법원 행정처장이 관리하죠. 무임 발급기와 관련돼서 우리 전부 증명서 중 대표적으로 말소사항 포함에 한해서 합니다. 말소사항 포함에 대해서 자, 통세 제한은 대표적으로 통세 제한은 몇 장이냐? 16장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임 발급기 그 등본 자판기가 되죠. 그러면 말소사항 포함에 한해서 그래서 요 미음과 요 미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전부 증명서 중 대표적으로 말소사항 포함에 한해서 말소사항 등본을 포함해서 요거 하나에 한해서 우리가 무임 발급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무임 발급기는 법원 행정처장이요. 말소사항 포함 등본에 한해서고 통수 제한이 대체적으로 16장이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무임 발급기한 등기사항 증명서에서 153페이지 거기 나와 있죠. 첫 번째 이제 법원 행정처장은 밑줄 쳐놓고요. 무임 발급기는 등기소 시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며 그 설치 장소는 법원 행정처장이 정한다. 그 의미 하나 잡아주고 특히 무임 발급기를 이용해서 발급할 수 있는 등기사항 증명서는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 증명증세 하나며 신청인은 직접 지명을 입력하여 교부받는다. 특히 디귿과 관련돼서 말소사항 포함 그 자리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요. 자, 154페이지 상단에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등기비 매수가 16장인 경우 등과 같이 무임 발급기를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할 때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무임 발급기를 이용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자, 매수가 그 의미를 하나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디귿과 니을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54페이지 인터넷 제한 등기 기록의 열람, 간 업무 처림 지침과 관련돼서 특히 우리가 열람 신청과 관련돼서 서비스 제공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154페이지 맨 밑에 제4조 서비스 제공 시간과 관련돼서 오른쪽 인터넷 열람의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제공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거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인터넷 열람과 관련돼서는 지금도 우리가 365일 24시간 제공으로 언체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대표적인 상호 검색이 되겠죠. 상호 검색 서비스의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일요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및 법정 후일은 9시부터 21시. 이게 바로 지금 제한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특히 우리 155페이지 특히 1번과 2번에 대해서 과거에 밝힌 적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156페이지 맨 밑에 등기사항의 공시 제한이 있죠. 공시 제한과 관련돼서는 한번 읽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특히 1번과 관련돼서 맨 밑에 한번 보죠.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 기록을 열람하게 할 때 등기명인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 등록번호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방법 및 절차는 대법원 애기로 한다. 그래서 특히 이 1번과 관련돼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 그러면 관할의 문제, 관할의 변경 주체권자. 자, 등기소에서 등기관이죠. 그럼 지정권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고 대표적으로 업무 처리 제한 사유와 관련돼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고 등기하는 공무원이죠. 공무원이면 바로 국가 배상 책임으로서 대표적인 구상권에 대해서는 고의 중과실이라는 걸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등기부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등기했던
등기는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 그래서 우리 등기부란 표제부 갖고 알고 세 부분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등기 기록이란 등기 정보 자료를 우리가 바로 등기 기록이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전산 등기부 파일을 써먹을 수 있다. 그 파일을 복사해 놔야 된다. 그게 대표적인 등기부 부본 자료, 그게 대표적인 보조 기억 장치가 된다라는 거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권리증은 그러면 등기필 정보. 저는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확인한 정보를 등기필 정보라고 그런다. 등기필 정보에 대해서는 작성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 주고요.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에 대해서 특히 등기소 등기관은 거진 출제가 안 되는 범위고 그 정도 우리가 더 이하도 아니고 더 이상도 알 필요가 없어요. 그 체크한 위주로 해서 한번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 또 들어가야 되겠죠. 쉬었다 하겠습니다.